TV의 김성태입니다. 김송강 인테리어 리얼 인테리어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학토리는 학원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생중계해 하는 걸 모토로 한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인테리어를 앞으로 하실 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비용을 좀 과하게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네. 되게 잘못해가지고 네. 두 번, 세 번씩 다시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요즘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 학원 허가가 안 나가지고 다시 해서 보통 학원 허가가 안 난다는 뜻은 애초에 이제 공간 자체가 한 30평형대 뭐 전후로 했을 때 임대 공간 자체가 네. 그래서 복도를 어떻게 내고 상담실 어떻게 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의실 바닥 면적이 정부 각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걸 것들이 못 맞춘다라는 뜻인 거죠. 네, 못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재시공하면서 재시공비까지 다시 드리게 되는 그쵸.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서 네. 강의실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공간이 넘어야 되는데 어느 면적이 넘는 거죠? 서울만 10제곱미터고요. 10제곱미터죠. 나머지 네.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10제곱미터면은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한 3.3평 3.3평 정도. 왜냐면 그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네, 네. 그래서 9.9가 한 네, 3평 정도 되고 네,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강의실을 만들다 보면은 그 면적을 조금 침범해서 안으로 강의실 내경이 작아지게 되면서 그렇죠. 네. 강의실로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네, 있죠. 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서울이 70제곱미터가 이제 교실 평수잖아요. 네. 근데 69.93인가? 네. 0.02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이제 기둥을 감싸는 가벽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 가벽을 조금 줄여서, 네. 그러니까 교실 평수는 그대로인데 네. 기둥들이 있으면 그 기둥을 그대로 쓰면은 모양이 안 이쁘니까 감싸- 마감을 하기 위해서 감싸게 감싸잖아요, 되죠. 네, 네, MD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투바이를 잘라내서 벽으로 그냥 붙여버렸어요, 석고보드를. 나름 요령을 해서 네, 네, 네. 그게 이제 성북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네. 교육청 직원이 나와서 정확하게 70.02인가로 허가를 받았어요. 말도 안 돼.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연히 비용은 제가 부담을 했고, 네, 부담을 해서 그건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진짜 신기록이라고. 네. 아, 그렇게 간신히 통과. 네, 간신히 통과한 게 제가 빨리 처리를 하루만인가 다시 그냥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 이와 같은 어떤 소소한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만 봐요. 금액 위주로. 그렇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잘 안 살펴보셔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명이랑 저는 이제 전기랑 조명을 같이 넣거든요. 네. 넣는데 사장님 이거 조명은 얼마 들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원장님 이거 제가 견적서에 같이 포함해서 넣은 거라서 원장님 따로 부담되는 거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미아동 쪽 현장에서. 근데 견적서를 보면은 이게 약간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재의 이름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현재 이게 뭐죠? 데코 타일이죠. 데코 타일이죠. 이 데코 타일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그 타일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얘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또 폴리싱 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약간 그 대리석 비슷한 느낌 나는 것도 좀 있고 미끌미끌한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재 이름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또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사실은 발품을 팔면 팔수록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제일 현명한 방법은 네. 제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업체에다 견적을 내보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내달라고 하고 다시 내달라고 네, 하고 그게 최선이에요. 약간 입찰하듯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비교를 해보고 아 이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구나 이거를 예상을 하고 계속 견적서를 많이 받아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먼저 물어봐야 돼요. 시공하기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학원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도배지 좀 들어와서 도배를 싹 다시 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 학원이 한 75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도배를 물어보니까 견적을 이제 인터넷에 보통 우리가 아는 데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뭐 도배 이렇게 치면은 업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네. 플러스 링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전화를 한 3군데 걸었어요. 네. 3군데 걸었더니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 뭐 지금 이 비용이 아주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서 뭐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보통 한 220만 원, 250만 원 사이에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도배지는 어떤 거 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다 LG LG 벽지를 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더니 뭐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초기에 견적을 했는데 110만 원을 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220에서 250 사이인데 여긴 110만 원이잖아요. 네. 아, 이게 만약에 한 17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냥 바로 계약을 했을 텐데 110만 원이니까 이거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그리고 보냈습니다. 네. 한 3일 뒤에 계속 잠자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110만 원이지? 가격 차이가 나서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22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남겨먹는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네.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했죠. 네. 다른 분들은 견적이 다 220, 250 나오는데 왜 당신이 110밖에 안 나오냐. 네. 날 납득을 시켜달라. 나는 하고 싶은데 너무 겁이 나서 못하겠다. 네.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도배하시는 분들이 다 직원이래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도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네. 불러와서 하루 일당이 뭐 7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네. 본인은 월급을 150만 원 주고 쓰는 사람이라고. 아. 그래서 자기는 인건비를 대폭 낮출 수가 있고 자기는 박리담이다. 그래서 처음에 도배지를 공장에서 떼올 때 자기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떼우기 때문에 그 단가도 좀 많이 싸게 가져가서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70평 시공하는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 보통 70평 시공하는데 도배가 하루 만에. 보통 하루 이틀 걸리죠. 하루 이틀 걸리죠. 천장을 그래서 하냐 마냐도. 네, 인건비 천장도 했었었거든요. 어. 그때. 그래서 한 8, 9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쫙 하고 쫙 빠지더라고요. 대신에 가구는 저희가 벽으로부터 띄워주고 네. 도배하고 가면 저희가 다시 벽에다 붙여놓고 네. 이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네, 네, 네. 아무튼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어요. 110만 원에. 110만 원 실제로 다시 측정하고 120만 원으로 올라가긴 어. 했습니다. 도배지랑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저렴하게 잘 하신 그쵸. 네. 그 사장님 이름이 네, 서울 도배인가 그랬는데 끝나고 연락 주세요. 어디 연락처인지 아무튼 서울 경기 막 다 돌아다니시는 네. 분이세요. 네.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 여러 번 바꾸면서 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김 대표님이 인테리어 하는 보통 학원의 컨셉이 약간 카페 느낌 나는 학원 네. 로비에다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학원이랑 약간 달라서 뭐 그런 느낌이 좀 카페 느낌이 나는 학원 인테리어를 네. 주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카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0에서 한 3, 400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기 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학원이 카페형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카페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포인트를 좀 어떻게 카페처럼 살리느냐. 주느냐 네. 마느냐 그리고 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그런 게 관건이라서 일반적인 학원보다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네. 막 평당 150, 막 200 정도 줄 만큼의 그 시공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하셨던 학원들 중에서 평당 단가가 제일 비쌌던 적은 혹시 얼마나? 제가 평당 단가 제일 비쌌던 게 120이요. 120 정도요. 제일 싼 것도 말씀해 주시죠. 제일 싼 거는 평당 한 50 정도. 50 정도요. 평당 50이요. 네. 이게 되게 오. 갭이 크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재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네, 부분들, 그런 그리고 차이예요. 이제 네. 목공이나 뭐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 스케줄이 어떻게 잡히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평당 단가가 좀 적게 들어가고 하면 네.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팀한테 네. 같이 이제 맞춰서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마진을 많이 정말 최소로 가져가기 때문에 당신들도 마진을 최소로 잡아서 같이 그래도 우리가 노는이 그냥 일하자 약간 네, 이런 네, 컨셉. 네, 네. 왜냐면 실제로 아까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서 싸게 했다고 하는데 네. 직원들이 있어서 비싼 데도 있거든요. 네네네. 평당 단가가 네. 보통 카페형 인테리어 같은 네. 경우는 업체가 큰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도 비싸고 디자이너들을 쓰는 비용도 비싸서 네, 그런 네. 것 때문에 막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네.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님한테 인테리어를 맡기고
맡기면 좀 싸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텐데 네. 앞으로 학토리를 통해서 인테리어 만약에 요청이 좀 들어온다면 네. 뭐 학토리 찬스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얼마나 이게 사실 깎아줬는지 안 깎아줬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학토리 찬스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10%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 팩토리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리어 시공 문의가 오면 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 많이 내고 견적을 많이 내보셔야 돼요, 정말. 견적을 내봐야 싼 것도 알 수가 있죠. 원장님들이 너무 착해서 네. 견적을 한 군데 내고 네. 미안해서 거기서 계약을 해요. 맞아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네. 원장님들이 너무 착해서. 맞아요. 네, 착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데 좀 세게 나가셨네. 죄송해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서 네. 원장님들께서 견적을 좀 많이 내보셔서 진짜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솔직하게 오픈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네네. 이런 견적이 나왔다. 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해주시면 팩토리 찬스로 제가 정말 많이 할인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카메라는 여기 놓고 이렇게 앉았더니 계속 옆에 보면서 얘한테 목이 좀 아파요. 네. 앞으로 뒤로도 한 시간 좀 넘게 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 양쪽 목이 아플까요? 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또 옛날에 이제 지점장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조금 성장해 나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더라라는 건 좋은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를 한다면 그 분야에서는 남들 못지않게 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네.